QQQ, QLD, TQQQ 투자자라면 지금 이 숫자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맥7 ETF가 한 달 동안 12% 넘게 빠지는 동안 디램 ETF는 한 달 동안 26% 넘게 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4월에 나온 메모리 특화 ETF가 3달도 안 돼서 176% 올랐습니다. 반면 맥7은 1년 동안 겨우 12% 올랐습니다. 같은 AI 테마인데 누군가는 쉬고 있고 누군가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환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QQQ가 흔들리고 QLD가 지루해지고 TQQQ가 버티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AI로 돈을 버는 쪽이 누구냐? AI 때문에 돈을 쓰는 쪽이 누구냐? 예전에는 답이 쉬웠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가 플랫폼을 장악했고 현금 흐름을 쌓았고 그 힘으로 QQQ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QLD는 시간을 압축했고 TQQQ는 상승장의 폭발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처럼 복사해서 팔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AI는 쓸수록 GPU가 필요하고 HBM이 필요하고 메모리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 쓰는 비용과 1000만 명이 쓰는 비용이 다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빅테크의 매출은 늘 수 있지만 동시에 비용도 미친 듯이 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빅테크의 매력은 낮은 설비 투자와 높은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이 공식이 흔들립니다. 돈은 벌지만 그 돈이 다시 데이터 센터와 칩과 전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QQQ 안의 빅테크를 예전처럼 무조건 프리미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이 보여준 숫자가 이 변화를 압축합니다. 과거 메모리 기업의 마진은 보통 20%에서 35% 수준이었습니다. 사이클이 꺾이면 적자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은 85%, 다음 분기 86% 수준의 마진을 이야기합니다. 100원을 팔아서 85원, 86원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이건 과거 메모리 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숫자입니다. 반대로 이 메모리를 사야 하는 기업들은 압박을 받습니다. 애플도 버티지 못하고 맥과 아이패드 가격을 평균 20% 올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엑스박스 가격을 최대 150달러 올렸습니다.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 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칩플레이션입니다. 칩 가격이 오르면 기기 가격이 오르고 클라우드 비용이 오르고 AI 서비스 비용이 오르고 결국 빅테크의 현금 흐름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QQQ, QLD, TQQQ 투자자가 지금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AI가 좋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AI에서 남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지금은 빅테크가 돈을 쓰고 반도체와 메모리가 그 돈을 받아가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빅테크가 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QQQ가 끝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빅테크가 영원한 갑이고 반도체는 늘 을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애플조차 비싸면 안 사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HBM을 늘리려면 더 많은 클린룸과 장비와 전력이 필요합니다. 첨단 공정은 더 복잡해졌고 숙련 인력도 부족합니다. 마이크론은 2028년까지 공급이 점진적으로 늘어도 공급 부족이 해소될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공급 부족이 길어지면 가격 결정력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붙던 멀티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모리를 8배에서 10배 정도 이익배수로 보던 시장이 앞으로는 12배에서 15배까지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익이 늘고 멀티플까지 높아지면 주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176% 오른 ETF를 보고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나 생각하는 순간 계좌는 뉴스에 끌려갑니다. QLD, TQQQ 투자자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추격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QQQ가 다시 강해지려면 빅테크의 AI 매출이 설비 투자 부담을 이겨야 합니다. 감가상각 부담도 봐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빅테크의 매출 대비 감가상각 비중이 기존 7% 수준에서 2027년 12%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맥7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내년에 평균 7%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건 주가의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성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성장이 얼마나 현금으로 남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TQQQ는 쉬어야 합니까?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TQQQ는 확신의 도구가 아니라 구간의 도구입니다. QQQ가 추세를 회복하고
빅테크 현금 흐름 우려가 줄고 AI 매출이 비용 증가를 이긴다는 증거가 나올 때 TQQQ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도주가 갈라지고 빅테크는 흔들리는데 반도체만 폭발하는 장에서는 TQQQ 추격이 훨씬 어렵습니다. QLD도 마찬가지입니다. QLD는 장기적으로 좋은 도구일 수 있지만 시장이 횡보하고 내부 주도주가 바뀔 때는 생각보다 오래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 이야기보다 관찰이 먼저입니다. 첫째, 맥7이 다시 QQQ를 끌어올리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메모리 마진 85%, 86%가 일회성인지 구조적인지 봐야 합니다. 셋째, 빅테크가 가격 인상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AI 기업들의 매출이 데이터 센터 감가상각을 넘어서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자본시장이 2030년까지 AI 인프라 투자에 돈을 계속 대줄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JP모건은 GPU와 ASIC에만 향후 5년간 3조 달러 넘는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 투자가 쉽게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레버리지와 버블의 위험도 같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QQQ, QLD, TQQQ 투자자는 이걸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보면 안 됩니다. AI는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메모리는 더 갈 수 있습니다. 빅테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부자가 되는 투자자는 뜨거운 뉴스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투자자는 숫자가 바뀌는 지점을 봅니다. 12% 빠진 맥7과 176% 오른 메모리, 85% 마진을 받는 마이크론과 20% 가격을 올리는 애플, 7%에서 12%로 오르는 감가상각 부담과 3조 달러가 필요한 AI 인프라. 이 숫자들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시장은 지금 AI 안에서 승자를 다시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QQQ, QLD, TQQQ 투자자는 이 재편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지금은 공포에 팔 때도 아니고 흥분해서 추격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봐야 할 때입니다. QQQ가 다시 강해지는 순간을 놓치지 말되 그 전까지는 TQQQ를 감정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QLD는 버틸 수 있는 구간에서 가져가고 TQQQ는 방향이 확인되는 구간에서만 강하게 써야 합니다. AI 시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AI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종목이 같이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기업과 돈을 받는 기업이 갈리는 장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다음 상승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